안녕하세요. 개발자 인큐티브입니다. 오늘은 자바 기술 면접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운영하는 그룹방에서, 카톡 그룹방에서 공유해주신 자바 기술 면접 관련된 링크가 있는데 내용이 좋아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공유해주고 싶어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애플앱이라는 곳에서 정리한 자바 백엔드 기술 면접 대비하기에 대한 컨텐츠이고, 이제 서론은 넘어가고 내용을 봐보면은 대략 7개에서 8개 정도의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만 본다면은 다른 기술 면접 리스트와 별 차이가 없지만, 내용을 펼쳐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검색 키워드와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는 케이스, 또 답변을 했을 때 대한 나올 수 있는 예상 꼬리 질문, 이런 내용들이 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자바의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꼬리 질문을 타다 보면은 운영체제 등 여러 저희 CS에 관련된 전산지식과 관련된 내용들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바 공부를 한 번 정도 하신 분이 이제 자바의 지식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보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든 질문을 다 같이 다루지는 않고요. 일부 몇 개의 질문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링 빌더와 버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되게 익숙한 질문입니다. 제가 전에 올린 자바 기술 면접 1편에서도 나왔던 질문이고, 같이 봐보면은 검색 키워드는 동기화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했을 때도 이 둘의 차이점을 물어본다는 것은 의도가 동기화의 여부, 스레드 세이프 하냐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면접에서 대답을 잘 했다면은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동기화가 걸려 있으면 느린 것일까요? 동기화가 걸렸을 때,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기화가 걸렸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정리를 해보신다면은 저 질문에 대해 대답을 잘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미지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하나의 자원에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을 했고 1번 스레드가 먼저 접근을 했다면은 싱크로나이즈로 동기화를 걸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와서 싱글 스레드로 접근한다는 가정하에 스트링 빌더와 버퍼의 성능 차이점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스트링 빌더는 동기화 보장이 되지 않고 스트링 버퍼는 동기화 보장이 됩니다. 이것만 알더라도 누가 더 좀 더 빠를까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궁금해서 전에 학생 때 공부를 할 때 돌려봤었는데요. 그때 경험으로는 스트링 빌더가 좀 더 빨랐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재미로 실제로 뭐가 더 속도가 빠른지 한번 코드에서 여러분들도 돌려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제 스트링 빌더와 버퍼를 코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는 것과 같이 스트링 버퍼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에는 싱크로나이즈가 선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링 빌더를 같이 봐볼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버퍼와 다르게 싱크로나이즈 선언이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빌더는 동기화 보장이 되지 않고 스트링 버퍼는 동기화 보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실무에서 또는 코딩을 하면서 자주 쓰는 코드를 이렇게 내부를 분석을 해보는 것도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꼬리 물기식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은 대부분 코드를 만약에 까보신 분은 대답을 잘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system.out.print, 저희가 인강에서도 많이 보는 메소드고 실제로 많이 쓰는 메소드인데 협업에서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다면은 키워드는 성능과 블러킹 IO가 있으며 또 여기에 싱크로나이징 키워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system.out.print 메소드를 직접 또 까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한번 코드를 같이 봐보면은 들어왔을 때 new line이라는 메소드를 또 타고 있고 new line이라는 메소드에 들어왔을 때 내부에 싱크로나이즈가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기화 여부에 대해서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면은 이런 메소드 안에 싱크로나이즈가 선언이 되어 있는 걸 자주 썼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프린트L에는 이렇게 싱크로나이즈가 선언이 되어 있다는 것만 같이 봐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레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스레드는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스레드를 많이 쓰면 좋은 것이 아닌가요? 좋은 게 아니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꼭 한정된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을 쓸 때는 꼭 장단점을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레드를 동시에 여러 개를 띄웠을 때 단점은 메모리 양이겠죠.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스레드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은 만약에 10개의 스레드를 띄웠지만 실제 사용하는 게 3개라면은 7개의 스레드는 놀고 있는 것이고 메모리 낭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면에서 컨테스트 스위칭과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이 자바에서 시작해서 운영체제로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가 운영체제 관련된 공부를 꼼꼼하게 했다면 대답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스레드와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개념적인 부분만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번 CS 개념을 정리를 하실 때 이런 한 줄 간단히 이런 것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를 좀 꼼꼼히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까의 질문은 대답을 잘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프로세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스레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나중에 저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와 프로세스 대신 멀티스레드를 사용한 이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아까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 같이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제 기덥 사이트나 노션 사이트를 공유를 요청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면접 부트캠프에서 사용할 자료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는 어렵고 화면을 통해서 한번 타이핑을 해보시면은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체제에서 나오는 스레드, 프로세스, 컨텐츠 스위치, 메모리, 운영체제 개념들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태였다면 이런 꼬리 물기 질문도 답변을 잘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 물기 질문을 통해서 운영체제 이런 언급을 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공부하는 자바가 자바 언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 자료구조 이런 전반적인 CS 지식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0이 들어있는 변수에 10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을 해서 플러스 연산을 하면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10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예제 코드를 같이 봐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한번 링크는 공유 드릴 테니 같이 들어가셔서 봐보시고 이 내용과 관련된 샘플 코드를 같이 봐보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로 지금 10개의 스레드를 세팅을 하고 총 100번을 플러스 인크리먼트 하는 코드입니다. 만약 처음에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돌렸을 때는 500번을 돌렸을 때는 예상하는 카운트의 값이 500으로 나와서 테스트 코드가 성공을 할 텐데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돌려봤고요. 같이 봐보면 정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10개 스레드로 동시에 돌렸을 때 아마 상황이 궁금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은 100, 100이 나오고 테스트가 통과가 되어야 될 텐데요.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상하는 값은 100이 나오고 결과값은 99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하나의 자원에 접근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다르게 된 것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 질문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스레드에 접근을 했을 때 동기화 여부를 보장을 해줘야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기화 여부가 보장되도록 한다면은 잠시만요. 증가시키는 메소드의 싱크로나이즈를 선언을 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같이 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테스트 코드가 정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요청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원하는 값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동기화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이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 코드로 같이 봐봤고요. 여기서 지금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한번 들어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에서 동시성과 관련된 예어거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동시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싱크로라이즈, 볼로테일, 아토믹 이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내용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 이제 반응을 보고 여러분들이 더 이제 원하시면은 다루지 않았던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보면서 떠올렸던 책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책을 추천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바 성능 튜닝 이야기고요. 이 내용을 아마 읽어봤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스트링 빌더와 시스템 아웃 프린트, 어레이 리스트 이런 내용들을 잘 답변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펙티브 자바입니다. 이 책을 만약에 읽어보셨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퀄스, C코드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펙티브 자바 책이 생각이 났고 여러분한테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녀라도 이펙티브 자바 책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봐야 된다면 자바 성능 튜닝 이야기 책을 먼저 봐줬으면 좋겠고 이펙티브 자바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됐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